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는 사심 토크죠.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플레타의 박승우 대표,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고 김기성 매니저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비트코인이 골든 클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단기 상승 가능성에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인원이 인도네시아 사업을 종료합니다. 동남아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이후 2년 만의 결정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올해 상반기 출시할 예정입니다. 웹 어플 형태로 첫 출시된다고 합니다. 1월 신규 상장과 상장 폐지 최다 섹터가 기술과 금융 분야가 됐습니다. 투자 유의 종목 지정과 해제 발생도 해당 분야가 유일합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되는데요. 세 분께서는 어떤 이슈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 분씩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박승우 대표님, 이 네 가지 안건들 중에서 어떤 안건들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가 이제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는 예측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비트코인이 3개월간 약 한 달간 약 33% 정도 지금 상승한 상황이고, 향후 비트코인이 또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되는 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 분야나 메인넷 관련 섹터들이 이제 많이 상장 폐지가 됐는데요. 상장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상장 폐지 후에는 거래를 못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의 여파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유의 깊게 살펴보고 향후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인지 한번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와 네 번째 이슈 눈여겨보고 계시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정윤성 이사님께서는 어떤 이슈 주목해서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카톡에서 암호화폐 지갑인 이제 클립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뭐 지금 보니까 카톡 뭐 이런 캡처 사진도 많이 커뮤니티 통해서 돌아다니는 게 카톡 하단에 이제 뭐 이제 클립이라고 해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도 계속 좀 나오고 있어서, 예전에도 이제 카카오톡만 할 때는 사실은 카카오톡이 이제 적자였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붙였었는데, 그중에 가장 또 핫했던 게 카카오 밑에 이제 그 게임을 붙였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예전에도 기억나실 겁니다. 뭐 카카오톡에서 갑자기 새벽 2시에 뭐 게임하자 이렇게 해서 카톡 오고 했었죠. 그리고 뭐 10년 동안 연락 없었던 사람이 게임하자 이렇게 오는 것도 많았었는데, 그만큼 어떤 서비스를 붙였을 때 이 카카오톡의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던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이제 클립이 들어가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변화도 어떤 거냐면, 생일 때도 카카오톡 쓰면 생일의 친구가 많이 뜨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생일 선물 줄 때 이제 현금으로 쓰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밑에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탑재가 됐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또 어떤 이제 대체적인 그런 새로운 이제 화폐로서의 작용, 또 이런 부분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골든 크로스, 결국은 어떤 이평선이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던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이더리움이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보다 더 상세가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카톡 연동 지갑인 클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박승우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해주셨습니다. 그럼 김기성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을까요? 저도 약간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격 이야기를 일단 알 수 없는 게, 저희가 예전 한 2, 3주 전쯤인데 저희 그때 방송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이제 앞자리가 바뀌고 있다. 7, 8, 9 그래서 이제 10단위로 가냐 네. 안 가냐 얘기했는데 갔거든요. 네, 저희 방송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10단위에 가고 이제 현재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들어서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떠한 유저층의 확보를 위해서 생각을 해볼 땐 역시나 카카오톡의 클립 지갑.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뭐 자연스럽게 저희 송금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 카카오
비트톡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열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는 어떤 시장의 파이 그리고 좀 액티브 유저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전 눈에 들어옵니다. 네, 세 분께서 아무래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픽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비트코인 상승세는 이더리움으로 강세장 시작되나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이더리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전체로 훈풍이 불지 이 여부를 두고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먼저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었나요, 정윤성 이사님?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가 되고 있고 네. 또 올해 방송하면서도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가 바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또 작년도에도 얘기가 어떤 거냐 어디까지 떨어질지 뭐 그런 네. 부분이었는데 올해 들어가면서 그 시세가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거의 뭐 800만 원대 초반부터 이제 올라갔는데 어느덧 지금 1200만 원대까지도 한번 돌파를 했던 그런 부분 보여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평선에 지금 살짝 걸려 있는 모습인데 지금 뭐 한 1145만 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시세보다도 사실은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과연 이제 시세가 올르더라도 거래량이 없으면 그건 사실은 작은 돈 갖고도 이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는 그런 껍데기인 그런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 1월 달에도 상당히 이제 제법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또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매물대가 사실은 이제 800만 원대 전후로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물대가 뭐냐면 그 800만 원대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손바뀜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 어떤 비트코인보다 매물대가 위에 있을 때는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그거를 뚫어주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이 비트코인의 시세가 매물대 위에 있으면 그것이 어떤 뭐 지지선의 역할을 해서 그 밑으로 좀 빠지기 힘든데 이 힘든 벽을 이제 1월 달에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봤었을 때는 뭐 이제 정배열 구간을 바뀌었다는 점, 즉 뭐냐면 이평선이 뭐 7일 이평선, 뭐 20일 이평선, 뭐 60일 이평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어떤 역배열의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계속 시장이 좀 하방에 대한 영향도 컸었고 어떤 봉도 좀 짧아지면서 좀 거래량도 좀 안 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1월 달부터는 이평선도 굉장히 좀 정비할 구간 가면서 굉장히 어떤 매수세가 좀 떨어지면 붙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최근에도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10만 원대 위에서 돌파하는 듯 하다가도 좀 밀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지금 뭐 화면에서도 차트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이평선이 밑에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좀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이 돼서 혹시 유사하게 좀 볼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정성 이사님? 네, 우선 골든 크로스라는 거는 이제 이평선이 이제 짧은 이평선이 긴 이평선을 이제 상향 돌파를 했었을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반대로 하향으로 이제 밑으로 빠졌을 때는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어감이 골든이 낫죠. 네. 지금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떤 이평선이 짧은 이평선이 긴 이평선을 이제 돌파를 했다는 부분은 첫 번째 의미는 이평선이 이제 긴 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뭐 6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60일 동안에 비트코인이 거래됐던 게 평균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 가격에 있는 라인을 20일 이평선이 예를 들어서 뚫어줬다. 이 얘기는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붙어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매매했던 사람은 그 단가가 높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좀 비싸더라도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그런 매수세가 붙어 있다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20일 이평선을 7일 이평선이 뚫어졌다. 그러면 7일 동안에 최근에 비트코인을 매매했던 사람들은 그 단가보다 좀 더 높게 샀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뭐 그림상 돌파를 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내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을 기꺼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평선일 골든 크로스 할 때 어떤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60일 동안에 물려있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나 있던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 이제 오랫동안 손실 나 있으면 무슨 생각하죠? 원금 내면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 이평선이 골든크로스를 돌파를 하는 순간 그때 손바뀜이 일어나고 누구는 이제 원금에서 다시 빠져나오지만 누구는 그때 더 사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비트코인 하면요. 올해 예정되어 있는 반감기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이제 반감기를 통해서 또 대폭 상승이 일어날 것인지 이 점을 두고도 많은 이야기들 오가고 있는데요. 박승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이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이제 반감기는 뭐냐? 이제 채굴을 하신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컴퓨터를 가지고 전기를 이제 통해서 채굴을 하고 있는데 이 채굴되는 양이 한 개를 채굴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0.5개씩 채굴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진행을 하지만 결국엔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거는 한 개에서 0.5개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을 반감기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64만 번째 블록으로 예정이 돼 있고 그게 이제 5월 14일 정도로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4일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은 이 채굴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 채굴 사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비트코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은 총 이번이 세 번째, 그러니까 지난번에 2번 발생을 했었는데 이 첫 번째는 반감기 때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를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2017년도였기 때문에 전체 1년을 두고 보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이라고 보이긴 하지만은 그 반감기가 발생했던 시점 안팎으로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크게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14일에 엄청나게 이제 상승하거나 어떤 시그널이 될 거냐라는 거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으로만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건 어쨌든 특정한 하나의 비트코인의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의 이미지가 긍정적이거나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자리 잡고 있다면 반감기 때 저는 오를 상황이 좀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호재로 보면 되는 상황일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설계를 처음에 했을 때 상황으로 살펴보면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네. 반감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감을 가정함에 처음에는 이제 설계를 한 거거든요. 물론 사토시가 처음에 설계했을 때보다는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계산을 두고 진행하지 않았겠지만 반감기라는 거는 일정한 부분에 이 채굴자들이 늘어나거나 이 경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 원가를 더 들여야 되는 부분, 당연히 뭐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이 소요되면 금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효과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격을 상승하는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이어받은 이더리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 흐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이더리움 흐름에 대해서는 그럼 김기성 매니저님께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먼저 이더리움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일단 좀 봐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단 이더리움의 이제 2.0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약 95% 정도 이제 완성될 예정이다. 하면서 이제 전환되는 게 2.0이 되면 이제 기존의 이더리움은 현재도 POW로 현재 채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합의가 그렇게 POW를 하고 있는데 POS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그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제 이더리움을 더 얻기 위한 최소 수량 개수가 32개. 그러니까 이제 32개를 가지고 있어 1스테이킹을 어떤 인정해주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조건이 나오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일정 수량 이상을 무조건 보유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매수에 대한 어떤 흐름이 올라왔고요. 사실은 그 흐름이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차트에서는 이더리움 가격이 좀 상승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를 먼저 좀 보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일단 살짝 컴퓨터를 띄워놨는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그 현재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79.0달러
달러까지 빠졌다가 현재 무려 257달러까지인데요. 물론 79.0달러는 이제 재작년 12월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올라갔다 다시 빠졌는데 작년 12월에 약 115달러 정도에서 지금 257달러니까 대략 2배가 넘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네. 이제 작년 12월이면 불과 한 2달 전이거든요. 2달 만에 2배 넘게 상승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을 이제 들어오는 이런 것들입니다. 메이저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가장 순위가 높은 2위에 있는 이더리움에 어떤 매수세가 붙었다. 더불어서 가격 상승이 이끌어진다. 이 이야기는 지금 무엇이냐면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마켓캡에서 알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간다는 의미 되거든요. 네. 이걸 조금 더 다시 돌려서 얘기해 보자면 현재 시총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전체 시총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사실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알트코인들의 총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견인해서 올리는 것들은 엄밀히 말해서는 뒤에 있는 순위가 낮은 시총이 낮은 프로젝트들이 아무리 펌핑을 많이 해봤자 이 시총을 끌어올리지 못하거든요. 네. 즉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이거를 끌어올려줬을 때 시총이 같이 올라가고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알트 대장이 알트 중에 대장이잖아요. 네. 이더리움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알트 쪽으로 뭔가 자금이 비트에 몰렸던 자금들이 알트 쪽으로 좀 더 들어오는구나로 인식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감기라든지 네. 이런 호재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다시 더 많은 호재가 저 있다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여러 금융 상품들 쪽으로는 이더리움 상품 쪽은 사실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근데 비트코인 상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다 시장의 호재가 작용할 텐데 물론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뭐 ETF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직 모르겠으니까 비트코인도 안 나왔는데 다만 이런 흐름에 있어서 이더리움에 약간 관심들이 몰리고 시장이 쏠린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들 쪽에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활기를 찾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불마켓 예상해봐도 좋을까요? 박승호 대표님 의견 어떤가요? 지금 알트코인 쪽이 이제 많이 상승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서 보면은 불마켓이다,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한편에는 또 상폐되는 코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뉴스들도 오가면서 낮아지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이제 비활성화가 되지 않았. 활기가 전혀 없었던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지금 활기를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근데 향후 진짜 2017년도 같은 불장이 올 거냐라고 네. 봤을 때는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분명히 지금 자금들이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순환되는지 어떤 코인들이 진짜 가치가 있는 코인인지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또 들어볼 텐데요. 먼저 정윤성 이사님부터 내려주실까요? 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이제 같이 가면 페이스메이커라고 같이 있기 때문에 뭐 마라톤이든 어떤 장기적인 레이스 갈 때는 더욱더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비트코인의 코인 하나만 갔었을 때는 어떤 우려감이 있었지만 지금 뭐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우리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코인들이 오히려 상승력이 더 큰 것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함께해서 상세를 하면 올해 뭐 어느 해 못지않게 좀 좋은 움직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성 매니저님도 한 줄 평 내려주실까요? 네, 저는 상승장이 더 무섭다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승장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팔았는데 더 올랄까 봐 무서운 경우거든요. 하락장은 그냥 버티면 됩니다. 상승장 때 내가 팔았는데 더 오르면 그거는 정말 가슴이 쓰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승장 때 진짜 무서워야 될 거는 프로젝트 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번 이런 불장들이 올 때마다 시총의 순위가 확확 바뀝니다. 네, 진짜로 이제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법도 많이 규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도 들어올 거고 시장파도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시총 네. 100위 안에 또는 50위 안에 순위는 굉장히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상승장 때 저는 더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호 대표님도 한 줄 평 내려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천국과 이제 지옥이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로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옆에 수익 인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활기를 띠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되게 좋아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상패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를 보면은 이게 상승되고 있지만은 순간순간으로 보면 갑자기 하락하기도 하고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펴보고 좀 그래도 좀 길게 너무 단기 위주로는 안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가감 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